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로에 대한 감각을 깨우자, 깨우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아예 느낌표로 딱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랑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오늘 어떤 표정으로 앉아 계시나, 또는 어떤 기분이실까, 이런 걸 제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데, 혹시 저의 기분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실까요? 사실은 어렵죠. 저희가 표정만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알아차리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계 속에서 아무래도 미소를 짓고 계시면 단순하게 그냥 편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면 뭔가 불편하시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곳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제가 이동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동할 때 저도 뭘 제일 많이 하게 되냐면요, 스마트폰 안에서 또 이렇게 귀에다 뭔가를 꽂고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소음이 제가 하나도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성능 좋게 물론 제가 해놔도 약간의 소음을 제가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위급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도록 저도 이렇게 약간 바깥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귀에다 이렇게 꽂고 있는 거죠. 가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아슬아슬한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뒤에 자전거가 지나간다든지, 요즘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근데 이런 거 막 지나오는데도 그냥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도 길거리 이렇게 다니실 때 저처럼 뭔가를 꽂고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다른 어떤 위급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약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서로에 대한 감각을 깨우자, 어떻게 깨워야 될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걸어오다가 어떡하죠? 1,000원짜리를 하수구에 빠뜨렸습니다. 1,000원이 또르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저의 심정을 사자성어로 저 중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맞춰주실까요? 자포자기. 1,000원이니까 자포자기? 그렇죠. 기분 좋게. 좀 아깝기는 하지만 사실 1,000원이면 저 엄청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뭐 살 때 꼭 1,000원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뭔가를 사야 될 때. 자, 그럼 이번엔 좀 더 쓰겠습니다. 1,000원보다. 5,000원이라고 할까요? 안절부절? 그러실까요? 자, 좋아요. 그러면 좀 더 쓸게요. 10,000원입니다, 이번에는. 벌써 사생결단이 나오시나요? 우왕좌왕. 사실은 10,000원이면 저희가 커피를 나눠 드셔도 얼마든지 나눠 드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생결단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빨리 나오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50,000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0,000원이면 이제 어떠실까요? 각자의 느낌대로 그냥. 아까 우리 10,000원도 사생결단 나오셨으니까 우왕좌왕. 네, 50,000원이면 정말 사생결단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이렇게 사자성어로 나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돈을 잃어버리셔도 벌써 사생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잃어버린 게 나의 인권, 나의 권리라면 어떠실까요? 그냥 자포자기 하실까요? 아니면 수수방관 하실까요? 이제서야 필요한 게 사생결단이시군요. 우리가 사실은 시니어들의 권리, 저희가 학교 가면 청소년의 권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니어들의 권리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죠. 저희가 인권이라는 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가지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또 청소년 인권이라고 해서 따로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권이라고 해서 또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권리를 누군가가 건드린다면 나는 사생결단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시간 나에게 있는 권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줘야 되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권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신데 그러면 앞에 성이 또 딱 붙어요. 성인권은 어떠실까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근데 연상이 좀 되시죠? 저희가 아마 성예절을 할 때도 예절은 이미 너무 익숙하신데 그 앞에 성이 딱 붙으실 때 이건 또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성이란 건 나라는 사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절이다. 결국은 성예절이 특별히 어떤 예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권도 시작은 뭐냐면 내가 성적 존재다. 그리고 그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과 성적 접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과 성적 접촉 안에서도 또 내가 싫어하는 성적인 접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팔짱 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필요할 때는 제가 팔을 이렇게 끼는 걸 좋아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성적인 접촉을 제가 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거절과 그리고 어떤 허락의 이 경계 안에서도 서로 성인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저희도 성교육을 받거든요. 저도. 그러면 저도 이렇게 성교육을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성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교육에서 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저기는 어디일까요? 지하철입니다. 자, 지하철인데 지금 저게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 위에 계신 거죠. 위에 계신데 밑에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자기의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나가다가 혹시 저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실 때가 있으실까요? 네. 근데 저렇게 위험하게 실제로 저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분명히 이런 현장에 목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냥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지나갔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기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냥 쓱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저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꼭 저렇게 위험하게 청소를 하셔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그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장면을 누군가가 찍어 올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올린 거죠. 꼭 청소하실 때 저렇게 위험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느냐. 저거 되게 우리가 볼 때 위험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도 나도 저런 거 목격한 적이 있는데 별로 생각 없이 지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그런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저도 훨씬 많아진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저기 지금 계단입니다. 계단이 이렇게 일상적인 저희가 다니는 계단인데요. 저 계단을 앞에 딱 서시면 어떤 느낌을 보통 우리가 가지실까요? 뭐 불편하다? 이런 느낌 가지실까요? 이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생각 드실까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괜찮지만 다리를 다쳤다거나 또는 또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도 이렇게 지팡이나 여러 가지 보조 기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들으셨다던가 또는 뭐 짧은 치마를 입었다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단 앞에 탁 서면 아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저 계단이 불편해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저런 계단 앞에 서시면 당연히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내가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저런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공공기관도 보시게 되고 또는 엘리베이터 같은 기구들을 이용하시기도 하시죠.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키가 클까요? 여기서 답을 잘해야 된다라고 좀 저한테 미소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계속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보통 보통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통이라고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글쎄요 키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제가 키가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면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는 너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다정한 눈빛으로 아유, 여자 키로는 딱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제가 키가 크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피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유, 우리 딸도 우리 선생님처럼 키가 딱 요만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 따님 키가 더 크시군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 아, 여자 키가 너무 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자 키가 너무 크다 뭐 이런 건 그렇게 요즘은 어떨까요? 뭐 여자 남자 상관없이 요즘은 이렇게 잘 먹고 운동 잘해서 어쨌든 크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제가 키가 좀 저보다 크지 않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크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보다 크신 분들하고 있으면 당연히 아유 그냥 딱 좋으세요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지 않는데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냥 미소를 이렇게 지으세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저런 계단을 바라보실 때 어떤 분은 저 계단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봤을 때 왜 저게 문제야? 아무 문제도 없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저런 것에 대해서 뭔가를 더 요구하지? 필요 없는 것들을 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저상버스를 만들어낼 때 저상버스 타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세요? 타보시면? 편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뉴스에서 막 저 버스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기준이 다르신 거죠. 우리는 그 버스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휠체어 우리 타시는 장애인 분들 또는 그 분들뿐만이 아니라 근데 처음 만들 때는 물론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그거 왜 필요해요? 우리는 버스 탈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원래 버스는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막 이렇게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했는데 정말 그 계단 3개 버스 3개를 올라갈 힘도 없을 텐데 그때도 저성버스가 딱 다가오면 탁 올라가면 바로 탈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짧은 치마를 입은 우리의 또 자녀들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데리고 짐을 들고 이런 분들도 카드까지 찍어야 되는데 막 계단을 올라가서 아이를 먼저 올려 보내시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으십니다. 그때도 너무 편하신 거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모두가 다 편하더라. 그래서 왜 나는 필요 없는 데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보면 조금 더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켜 보시면 필요한 누군가가 분명히 많다라는 걸 느끼시고 그 혜택에 나도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 경사로를 만들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기관에 갔더니 경사로가 거의 미끄럼틀 수준인 곳도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이용하실 수 있을까?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저걸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을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경사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거죠.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느냐. 이왕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면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기준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요, 이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청소, 이런 거, 그래도 음식보다는 제가 청소를 좋아합니다. 자, 제가 청소를 오늘 이렇게 바빠서 아침에 나올 때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집에 딱 들어갔더니 깨끗해요. 그래도 특별히 어지러지지 않았으니까 깨끗한 거죠.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할 일이 하나 줄어든 느낌이 들어서 그래, 청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른 걸 하겠죠? 그럼 이제 하루 지났습니다. 또 나갔다 들어왔는데 역시 별로 뭐 어지러지지 않아서 그냥 제 눈에 깨끗해 보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회색 구름들이 제 눈앞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만큼씩 모여 있는 거죠. 어디 구석구석에. 그래서 저 회색 구름은 뭐지? 라고 느껴질 때는 바로 이미 그 아이들은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덩어리가 되어서 제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작은, 그래서 발견하기도 어려운 저희 주변에 차별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별 또는 나이, 근데 나이가 어떤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냐면요, 뭐 나이가 많아서 차별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이가 더 어려서 차별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 그리고 성별 또는 뭐 국적이라든지, 그리고 외모, 그리고 능력,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학력,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신체 조건,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너무 먼지처럼 작아서 보이지 않다가 그냥 안 보이니까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아까 저의 집처럼 회색 덩어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차별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희가 먼지 차별을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 냈으면 되게 보였겠죠? 네.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예전부터 그래왔고, 너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겼던 여러 가지 요소들, 물론 그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도 들어가겠죠? 장애의 유무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먼지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어느 순간에는 저희 집처럼 회색 먼지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먼지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혀 사소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가 차별이라는 건 사실은 가진 사람이 그걸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 차별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미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빼앗길 게 없으시잖아요. 가지고 있던 걸 나눠줄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다르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어떤 능력들 또는 이런 외부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편안함을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성고정관념이나 차별, 그럼 불편함은 누구 특정의 몫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스럽다와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어디 가면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시니어분들 중에는 어머 너무 여성스러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언어가 되게 낯설거든요. 저희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저를 아무도 그렇게 표현해 주지 않는데 어떤 요소를 보시고 저한테 여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까? 혹시 제가 여성스럽다라고 느껴지실까요? 네. 강요된 답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1초 정도의 약간의 망설임은 있으셨지만 여성스럽다라고 한 4분 중에 2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2분은 약간의 의문의 눈빛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왜 제가 여성스럽다고 느끼실까요? 라고 여쭤보면 머리가 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머리가 길고 이제 이러면 좀 여성스럽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리를 제가 조금 저번보다는 조금 이렇게 잘라서 이번에 가면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보여지는 것 안에서 한 가지라도 뭔가 이런 모습은 여성스러워. 머리만 길어도 여성스럽다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면 저는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말하시는 그 기준에 전혀 안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저이거든요. 제가 아까 제가 잘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잘하는 거 저 스스로 제가 잘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거 이제 이런 건 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별과 관련되어서 제가 잘한다라고 말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 김형숙으로서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 차별, 불편함은 결국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저도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별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저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답게 살아야 되는 권리 안에 있어야 편안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프레임을 딱 짜서 너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를 막 밀어 넣어 줍니다. 그러면 넣어주는데 저는 안 들어가려고 막 버둥거리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저는 저항을 해야 되니까 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언어를 바꾼다면 내가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프레임에 들어가는 이 억지로 들어가는 이것이 저항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가 됐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더 제가 편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차별, 여전히 존재하는 어떤 여성, 남성 또는 시니어 또는 뭐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 대한 거 또는 어떤 직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차별들을 알아내는 것. 아, 이거 차별이야. 아, 이거 불편해. 그리고 이거 바꿔야 돼. 라고 느끼는 이 상황 자체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 딱 놓였을 때 그 사람은 저한테 음식이 맛있다, 맛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제 음식을 대접했을 때 제 음식에 숟가락이 한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끝을 내면 아, 이거 맛이 없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지금 누군가가 저 상황 속에서 불편할 수 있겠구나 또는 누군가가 지금 저 상황 속에서 차별을 경험하겠구나 라고 느낀다면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뭐 회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어떤 동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제가 옆에 가서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 옆에 가서 그냥 쓱 보는 겁니다. 이렇게 쓱 가서. 근데 제가 한마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여잔데 이제 그 직원이 만약에 남자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구누구 씨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제 몸이 좀 좋다라고 할게요. 자, 몸이 좋은 사람에게 제가 몸매가 요즘 운동하시나 봐요. 몸매가 너무 좋은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떨까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칭찬이라서 그러실까요? 글쎄, 몸이 좋다라는 건 건강하다는. 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또 몸이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 몸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제가 뒤에 계속 서 있어요. 이렇게. 몸이 되게 탄탄해 보이세요. 어떠실까요? 기분 좋으시고. 역시 남자는 어깨가 이렇게 넓어야 되고요. 역시 남자는 네, 이래야 돼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우리 남자 선생님은?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아마 분명히 어떤 말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칭찬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얘기는 저랑 이렇게 관계 속에서 그 말에 대한 그 말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그동안의 관계, 우리 둘의 스토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말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느껴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과 저는 그 관계가 또 정확하게 또 안 느껴지시는 관계 속에서는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를 좀 표현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은 건강하게 보인다는 느낌이니까 좋아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은 글쎄요 그 말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고 뭐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딱
답이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답만 우리가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외모를 칭찬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를 칭찬했는데 저 되게 불편합니다. 라는 불평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의 스토리,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힘의 어떤 시소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뉴스 안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용어였거든요. 등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감수성이라는 단어 자체만 따로 보시면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을 인지한다는 것,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린다는 건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시죠. 요즘 제가 드라마를 보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예전과 너무 달라진, 예전에는 정말 벽에다가 막 누군가를 이렇게 붙여놓고 강압적으로 뭔가 자기의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라면 요즘 드라마 속에서도 요즘 그런 게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기 적어놓은 건요, 대사거든요. 어떤 대사인데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은 사실 기억 못하고요. 보통 우리가 왕하고 궁녀의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보통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왕과 궁녀는 어떤 상황일까요? 시소로 봤을 때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이죠. 왕이라는 신분과 궁녀의 신분은 완전히 기울어진 시소이고, 특히 우리 항상 궁녀들의 가장 원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왕에게 성은을 입는 것.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왕의 눈에 띄고 싶어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 제가 처음에 드라마를 안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잠깐 보게 됐을 때 제가 이 대사를 보고 저 대사를 딱 적어 왔는데, 사실은 이 대사는 지금 궁녀가 하는 대사거든요. 이제 이 왕이 이 궁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린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와, 저 궁녀는 이제 출세가 열려야 됐다. 그래서 저 궁녀가 되게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사를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설령 사소한 거라도 선택이란 걸 하며 살고 싶어. 라고 대사를 하고요. 그 뒤에 대사가 또 있습니다. 저하. 왕이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궁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에게 성운을 입는 것이 어떻게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일까? 실제로 저 장면에 어떤 걸 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귤이 굉장히 지금은 철이 아니라서 조금 비쌀 수 있지만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사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왕이 귤을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궁녀에게 먹으라고 딱 줍니다. 근데 당연히 왕이 그 귀한 귤을 주는데 궁녀라면 어머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죠. 근데 이 궁녀가 저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아, 왕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행복하지 않고 슬퍼해요. 이 대사 때문인 거죠. 내가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궁녀로서 이제 왕의 여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왕한테 저 이거 하기 싫고요. 저 이거 하고 싶고요. 이것이 가능한 삶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주인공이고, 왕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될까봐 되게 걱정하는 대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 또 드라마 안에도 보면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이 나와서 직접 연기를 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를 또 보니까 아주 인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또 역시
자폐성, 네, 장애인 또 우리 배우가 나와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보다 글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세상에 좀 더 많아지셨나?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가정에서 많이 케어하셨죠. 근데 이제는 그렇죠. 주체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세상으로 이렇게 나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속에도 다른 사람의 역할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드라마에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예쁜 사람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날씬한 사람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엔 당연히 시니어 분들도 나오시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억척스러운 시니어도 나오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오시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굉장히 멋쟁이들도 나오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런 드라마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저한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남자랑 여자랑 뭐가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이 질문이 어떠실까요? 맞을까요? 어디가 좀 어색하실까요? 아, 틀리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틀린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틀리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어떤 대상, 물건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틀리다라고 쓰게 돼버리면 저희는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정답인지, 어떤 사람이 정답이 아닐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적인 표현도 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언어를 쓰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나답게 산다. 그렇죠. 우리 나 혼자 산다도 아니고 나답게 산다.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또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접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의 생각은 또 어떤지 알아보는, 물어보는 과정도 필요하시겠죠? 우리는 가끔 당연하지. 우리 왜 그런 게임도 있었죠, 예전에. 당연하지. 이런 게임도 있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고 상대방한테 당연하지를 강요했던 그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보호받는 성. 제가 어떤 지역에 갔더니 그 화장실 앞에 어떤 젊은 우리 남자분이 가방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 제가 화장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실례합니다라고 하면 보통 비켜주셔야 되는데 화장실 앞에 떡하니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가방을 들고. 근데 그 가방은 본인의 가방이 아니라는 게 너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눈치를 줬더니 아, 네 하고 비키시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제 옆에 화장실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들어갔더니 이제 어떤 여성분이 계세요. 이제 칸이 2칸이었으니까 손을 막 씻고 계시길래 밖에서 너무 열심히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도 여러 가지 안전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저희 남자친구인데 항상 저렇게 문 앞에서 기다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 자,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내 앞에서 저렇게 누군가가 기다려주면 사실 마음은 든든할까요? 마음은 든든할까요? 든든할까요? 저는 약간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게 앞에 계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실제 거기가 상가 화장실이어서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앞에 계셔서 제가 이분이 물론 자기 여자친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 거긴 하나 제 입장에서는 저도 막 가리고 이렇게 들고 들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보호받는 사람은 그럼 편할까요?
누군가는 어떤 성은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어떤 성은 그걸 보호해주는 성이다. 이렇게 구분 지어버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관계입니다. 가끔 저희가 저희 여자친구랑 또는 우리 시녀분들께서도 데이트하시다가 아유 내가 우리 집하고 우리 만나는 우리 여자친구 집이 너무 조금 거리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헤어질 때마다 항상 어디서 주로 만나세요?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신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집으로 각자 돌아가실 때 근데 우리가 막 서로 막 데려다 주고 이런 게 되게 어색하셔서 제일 좋은 건 딱 중간에서 만나셔서 항상 거기서 이제 만나신다는 거죠. 그래야 딱 돌아갈 때 서로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가끔 이렇게 사건 사고 일어날 때 보면 뭐 이렇게 데이트하고 나서 돌아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가끔 그런 말 하세요. 어머, 저 남자친구는 도대체 뭐 한 거야? 끝까지 저렇게 밤 늦게 여자친구를 혼자 보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건 안에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행동을 한 가해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 남자친구는 뭐 했어? 안 데려다 주고?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이 사람한테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다는 것. 누군가는 보호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보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끔 화해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성관계 해주면 이렇게 한번 같이 잠자리를 해주면 우리 파트너는 다 풀어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걸 말로 해요 굳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다 풀어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몸은 결국은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때 하는 행동과 지금 사랑이 없어요. 싸워서 너무너무 싫은 상황 안에서 그런 성관계가 과연 잘 이루어질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같이 한번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속담이 잘못 쓰여져서 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집요한 노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좋아해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랑을 표현하는 멋진 사람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스토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의 거절. 상대가 거절했을 땐 나도 스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속담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글자는 뭐라고 읽으셔야 될까요? 곰일까요? 문일까요? 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시겠죠. 지금 저희는 사실은 가끔은 서로 엉뚱한 위치에 서서 어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서 있는 위치가 달라서 막 싸우세요. 서로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은 다 나오는 거죠. 역시 너는 어쩌고 저쩌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서로. 자, 그럴 때 위치를 딱 바꿔보시면 너가 왜 그렇게 곰이라고 끝까지 부르짖었는지를 알 것 같아. 곰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인정. 자, 왜 저렇게 문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울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자, 위치를 딱 바꿔봤을 때 문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 끝까지 서서 자리 절대 안 바꾸시고 이건 무조건 곰이야. 이건 무조건 문이야. 라고 싸우시면 두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전혀 거리가 좁혀질 수가 없고요. 전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서로 인정해 주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게 억지로 그래 곰이구나. 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도 충분히 저거 지금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보시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성고정관념이라든지 또는 그로 인한 편견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어도 특별히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성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요? 제가 아마 중간중간에 폭력이란 단어를 많이
조금 넣었었습니다. 뭐 가정폭력, 그렇죠? 부부폭력, 그리고 성폭력 이런 단어를 넣었었는데 성고정관념 너무나 익숙해서 한 번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성고정관념이 결국은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요소로 계속 굳건하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차별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이미 이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차별의 생각들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행동이나 말로 했을 때 그것이 폭력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성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어딘가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미팅 같은 거 예전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국어 국문학과 나왔다 그러면 제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 잘 쓰시겠네요? 소설 잘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못 씁니다. 그리고 읽는 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큰 분들 보시면 어머 운동 잘 하시겠네요. 특히 농구, 배구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너무나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편하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저 사람을 딱 바라봤을 때 이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제 그런 고정관념들의 편견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또 놀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전보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옷 색깔, 혹시 주말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드라마 내용에는 전혀 관심 없고요. 그분들의 의상,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전에 입지 않으시던 색깔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세요. 요즘 우리 드라마 속에서 저도 입어보고 싶은 색깔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아주 화사하고 밝은 색깔의 옷들을 입고 나오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볼 때 이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볼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저런 색깔을 입었어?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보통 시니어분들 옷 색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산에 가실 때는 좀 밝은 색깔 많이 입으세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의 비슷한 색깔 톤들이세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와, 이런 것도 변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예뻐 보인다. 참 멋져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드라마를 보시다가 그런 것들을 또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한테 혹시 옷 선물하고 싶으면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그 할아버지가 입었던 그 브랜드 요즘은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찾아서 나 그거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손자나 또 이런 자제분들이 뭔가 구입하실 때 훨씬 편리하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또 이렇게 뭔가 운동을 하신다던가 이럴 때도 거기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하시는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산에 가시는 것, 그냥 산책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런 것도 배울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들. 저는 이제 텔레비전이 바보 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텔레비전 보고 바보 상자라고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저도 그 안에서 알게 되는 좋은 것들을 주는 정보 상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신다거나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신다거나 또는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메모를 안 하셨지만 이렇게 메모하시는 것들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더 멋진 그리고 더 행복한 우리 시니어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시니어분들과는 또 다른 나답게 멋지게, 우리 원래 시니어분들은 원래 이런 색깔 좋아하시고요. 원래 이러시잖아요. 가 아니라 그냥 나답게 사시는 거죠. 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어요. 저도 사실 반성하자면 저도 그런 말 가끔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안 하려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가장 나답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각, 그건 나이와 성별과 이런 여러 가지와 상관없이 나부터 실천하는 우리 멋진 시니어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